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맥을 구입할 때 SSD 용량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건데요. 아마도 두 편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가장 알맞은 용량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장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거나 거의 쓰지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파일들을 소프트 링크, 즉 심볼리 링크를 사용해서 외장 디스크로 옮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골치 않는 맥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6년 터치바 모델부터 맥북의 SSD는 보드에 솔더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이 따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그전 모델들은 PCIe 인터페이스로 보드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금만 알면 쉽게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불가능해진 거죠. 물론 터치바 모델로 바뀌면서 내부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온보드 형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습니까? 어쩌면 용량 장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이 구매할 때 용량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며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예로 이번 모델은 터치바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도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환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온보드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구매 전에 항상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지금 앱 사이트예요. 맥을 선택을 하고 16인치 엔트리 모델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스토리지에 기본 512로 되어 있죠? 근데 1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200불을 추가해야 돼요. 만약 2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600불이에요. 2테라에 600불. 1테라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인데 저는 600불 주고 2테라로는 절대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외장 디스크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애플은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딱하니 올려놨어요. SSD의 읽기 속도가 최대 7.4GB. 우리가 일반 사용 시에는 절대 저 속도 안 나올 거예요. 6GB 아니면 5GB만 나와줘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의 SSD 속도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를 찾아서 봤는데 CPU가 좋을수록 용량이 커질수록 결과가 잘 나왔어요. 참고하시고요. 어찌됐건 애플은 이 두 가지로 구매자의 지갑을 혼돈시키는 거죠. 추후에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지금 결정 잘 해라. 플러스 속도가 엄청나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속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번거로움이에요. 귀차니즘.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는 게 뭐 그리 귀찮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불편함 때문에 제 작업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서 구입 시 용량을 선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냥 속 편하게 원하는 용량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면 되죠.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저 불편함과 번거로움도 그냥 한 방에 깔끔히 해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본이나 적당한 모델을 구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외장 SSD와 함께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속도 문제예요. 애플에서 광고하기를 스펙상 최대 7.4GB라고 했잖아요. 뭐 양보해서 6GB라고 해보죠. 솔직히 6GB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완제품 형식의 같은 NVMe 프로토콜의 외장 SSD 제품은 그 어떤 것도 저 속도의 제품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USB 3.2 Gen 2x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초당 20GB, 그러니까 2.5GB죠. 엄청난 속도지만 그럼에도 스펙상으로 맥과 비교하자면 3배가 느린 거예요. 하지만 썬더볼트 4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스펙상 초당 40GB, 5GB로 전송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썬더볼트 4 방식의 완제품을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케이스와 케이블 그리고 그에 맞는 인터널 SSD를 사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렴하지도 않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도전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론상의 스펙상의 속도고요. 가격도 꽤 올라갈 테니까 차라리 그냥 맥북 구입할 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과 실사용 사양에는 항상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잠깐 아마존 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이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현재 이 제품을 사용 중이에요. 케이스 일체형이고 용량은 1TB, 그리고 초당 속도는 1000MB, 즉 1GB예요. 가격은 $130. 근데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같은 1TB인데 속도가 2배예요. 가격은 $185. 이 제품으로 2TB를 구입하려면 $300네요. F사이트에서 2TB를 구입하려면 $600니까 딱 반값이에요. 하지만 속도는 스펙상으로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실사용 속도만 괜찮다면 이것도 꽤 좋은 옵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 규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USB 3.2 Gen 2의 정식 명칭은 USB 3.1이에요. 최대 속도는 초당 10GB, 그러니까 1.25GB고요. USB 3.2 Gen 2x2가 정식 USB 3.2죠. 속도는 2배로 초당 20GB, 즉 2.5GB예요. 제가 사용하는 USB 3.1의 초당 1GB 제품으로 간단하게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업할 때 내장 SSD와 정말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저는 작업하면서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당 1GB를 쓰거나 읽는 작업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파일을 백업할 때나 결과물을 바로 외장 하드로 저장할 때, 그러니까 맥에서 외장 하드로 이동할 때 또는 그 반대 시간 말고는 작업할 때의 속도는 저에게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테스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떤 디스크의 읽고 쓰기 속도는 내가 테스트할 파일의 종류나 크기, 방법에서 연사 또는 랜덤 테스트,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단지 한 부분에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큰 용량 파일의 쓰기 속도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일 파일로 가장 큰 파일이 제게는 사진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이게 한 49GB 정도 돼요. 이미 파일들을 제가 열어놨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새롭게 쓰기 작업을 할 겁니다. 대략 39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쓰기 속도가 초당 1.3GB 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생성한 파일을 제 외장 SSD로 옮기는 시간을 체크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SB 3.1 인터페이스로는 최대 1.25GB의 전송 속도만 가능합니다. 자, 파일을 드래그해서 쓰기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 4분 20초가 걸렸어요. 스펙으로만 따지자면 제 외장 SSD의 속도가 초당 1GB, USB 3.1의 포트는 1.25GB까지 전송이 가능하니까 제 SSD의 속도가 충분히 발휘가 된 거죠. 그럼에도 초당 200MB 정도 되네요. 내부에서 쓰는 시간은 39초, 외장 디스크로 옮겨 쓰는 시간이 4분 20초. 사실 이 차이 때문에 외장 디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외장 디스크 자체의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USB 포트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외장 디스크 내부에서 똑같이 쓰기 테스트를 해볼게요. 맥북 내부에서는 39초가 걸려죠.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파일을 복사해서 이 폴더에 쓰겠습니다. 대략 29초가 걸렸어요. 초당 1.7GB 정도 나왔네요. 오히려 맥북 내부에서보다 더 빠른데요. 다시 맥북 안에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바탕화면에 쓰기를 시작합니다. 대략 38초. 처음과 거의 비슷한데요. 역시 USB 인터페이스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가 더 빠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만약 나는 외장 SSD 사용 자체가 귀찮거나 작업 시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거나 또는 큰 용량의 파일을 자주 옮겨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 용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돈을 절약하고 싶다. 그리고 50기가에서 저 정도 전송 속도는 용서할 수 있다면 저렇게 외장 SSD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쓰는 USB 3.1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만약 USB 3.2를 쓴다면 2배 빠르게 전송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제 생각엔 내부 용량의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괜찮은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된다면 속도가 4배 빨라지니까 기대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속도는 환경이나 파일의 종류,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용량이 큰 파일을 단순 쓰기 테스트로만 가볍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의 일환으로 예시를 제가 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외장 SSD를 구입한 다음에 소프트 링크, 즉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서 내부의 고용량 파일들을 외장 SSD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